첫 번째로 목 차이고요. 다른 조랑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LG생활건강 중물산지사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중물산지사는 수입 화장품과 비슷한 가격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2002년에 개업하여서 성장해 왔지만 최근 매출이 감소하여 왔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인터뷰와 관련 지인을 통한 데이터 수집,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고 2012년, 13년 브랜드별 매출액 데이터와 영업인별 매출액 데이터 등을 전처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였고요. LG생활건강 본사의 경우에 2013년 3분기에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영업이익과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여 본사가 상당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중물산지점은 2년간의 매출 총액추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매출액 급감으로 마이너스 25% 역신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출액 기준으로 10% 가까운 본사의 성장에 반해서 중물산지점의 매출액 감소를 문제점으로도 도출하고 이에 원인 파악을 분석 과제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내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요. 처음에 저희는 본사의 매출이 증가했다면 아마 다른 대리점들의 매출도 역시 증가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물산지점의 매출 감소 이유가 중물산지점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업인별 매출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액 구성비 2개 기준 50%, 90%를 기준으로 하여서 A, B, C 차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상위 매출액 3명이 그룹 A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또 B, C 그룹의 2012년, 13년 매출 변화를 미비한 반면에 A그룹의 경우 한 명이 B그룹으로 이탈하고 매출액의 값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발표 때 중물산지점 매출 총액 추이가 매출액 상위 3명의 매출 추이와 비슷한 경향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요. 데이터 분석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BC그룹에 있던 직원의 감소 외에 인센티브 감소나 영업인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영업에 활용해야 하는 샘플 가격의 상승 등과 같은 내부적인 매출 감소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적인 요인에 집중하고 앞서 말한 영업인 이탈 문제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요인은 화장품 시장에서의 방문 판매 비중 감소입니다. 중물산지점의 경우에 방문 판매 대리점으로서 매출의 100%가 방문 판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전통적인 화장품 판매 방식이며 고가 화장품 판매를 통한 화장품 업체 매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문 판매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 전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전체 11.4%를 차지하던 방문 판매는 2년 만에 7.3%로 떨어졌고요. 아모레퍼시픽 다음으로 방판 비중이 크던 LG생활건강의 경우 방판을 통한 매출이 2008년 31.8%에서 4%로 5년 만에 27%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방문 판매 비중 감소와 12-13년 상하반기 매출액과의 상관계수는 0.94로 매우 높은 상관 정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저희 조 또한 방문 판매의 비중 감소, 즉 고객의 판매 경로 다양화를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매 고객 경로 다양화는 방문 판매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이탈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과 올리브영과 같은 드럭스토어, 각종 브랜드 샵으로 고객이 이동하였고 중물산지점으로는 이를 통해 상당한 고객 손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문 판매 비중 감소는 화장품 시장 전반에서 영업인 이탈을 유발하였는데요. 중물산지점 역시 기존 19명의 영업사원에서 4명의 영업인이 감소하였습니다.
발표 초기에 다룬 ABC그룹에서 BC그룹에 있던 영업인 4명이 이탈을 했는데요. 직선으로 그은 선은 각 사원이 그만둔 달과 해당 월의 매출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인들의 이탈이 매출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매출 감소 분분의 예측 판매량 형식으로 영업사원의 이탈이 해당 월 매출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계산을 해보았는데 3월, 6월, 11월 그리고 2013년 6월의 매출 감소에 각각 115%, 43%, 마이너스 121%, 243%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렌드 함수를 사용하여 판매 예측을 했고요. 11월에 마이너스 121%는 해당액의 전체 매출이 상승하여서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양수로 저만큼의 손실을 끼쳤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를 상회하는 부분은 다른 영업인들의 매출을 통해서 상쇄되었고 영업인들의 이탈이 매출 감소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외부적 요인으로는 날씨에 따른 요인이고요. 보통 화장품 업계에서 여름을 비수기로 뽑는데 매출 총액 추이를 살펴보아도 2012년, 13년에 여름이 특히 매출액이 낮게 나타나고요. 그에 따라 당해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각 7월의 기온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여름에 기온과 매출액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2, 13년 2년치의 기온과 매출액 상관계수를 구해보았고요. 기온과 매출액이 마이너스 0.58과 마이너스 0.84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매출액 감소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0.5에서 0.99 사이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12년은 약 상관 정도를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13년의 데이터가 보면 12년보다 21일이 더 기온이 높거나 같거든요. 상관관계에 따라 상관관계와 기온을 보아도 13년의 매출이 더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량도 측정을 해보았는데 비슷한 결과를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왔고요. 경기 불황은 립스틱 효과를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간단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울산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서 지출의 비중이 최근에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불황이므로 고가 화장품의 매출이 줄어들고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립스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저희는 고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방판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는 가격 외적인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사용하여서 저런 구매 고객들을 따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프로모션들을 진행할 거고요. 이벤트나 샘플 제공 등의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솔루션을 통해서 영업인들의 매출 증대 방안을 꾀하였고요. 영업인들이 이탈하고 있는 실정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고 또 앞서 말한 상위 3%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프로모션인데요. 이거는 7월에 77번째 고객과 77,000원 이상의 매출하는 고객들에게 하였습니다. 예상 매출액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생의 실전